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시간이죠. 오늘 어떤 뉴스가 마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싸의 새로운 안방마님, 네, 김현희 저요? 이제부터 마님이죠? 나는 줄 알았어. 하고 싶은데. 저는 변진경 선배 처음 나왔는데 왜 벌써 안방마님이지? 근데 저라고 생각도 그냥 못하고. 넘어가. 네, 김현희 기자입니다. 네, 저희 그래요. 팀장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팀원이구나. 네, 그래요. 우리 시사인싸를 맡아하고 있는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원래 지금 이 편에는 지금 안 나오는 건데요, 원래. 네. 저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지금 끌려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첫 데뷔 무대를 갖는 분이죠. 시사인의 탐사 기획팀장을 맡고 계시는 변진경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팀원하고 같이 방송하니까 편안하시죠? 네. 많이 챙기시던데요. 네, 여기 안방 팀장님 오신다고 많이 챙기시던데요. 네, 제가 사실 네. 팀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예, 잘 네. 익숙하지 않아요. 팀장님 제 오신다고 팀원이. 굉장히 긴장했기 때문에 제가 안방 마님으로 네. 띄워준 거. 비슷한 처지에 놓여야지 좀 난리 네. 났다. 난리 지금 났을 복직하신 것 지 얼마 같아요. 안 됐잖아요, 육아휴직 네, 갔다가 지금 돌아오신 지. 3주 됐나? 아. 지금 사회생활 자체가 익숙하지. 지금 여기 갑자기 끌려오셔가지고 지금. 복직한 지 3주 됐는데 오래간만에 온 직장, 이 시사에는 네. 어떤가요, 분위기가? 여전히 지저분하다. 아, 출근했을 중요하죠. 때 막 네. 처음 드는 또 생각이었고 나 역시 금방 지저분해지더라. 그렇군요. 네, 되게 첫날 와서 네. 책상 정리를 했는데 네. 네, 지금 다 까먹고 있네요. 그렇군요. 참 보기에는 깔끔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산다는 새로운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을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테죠. 키즈 유튜브 채널로 수십억을 벌었다, 빌딩을 샀다 이런 소식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냥 귀엽게만 보이는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귀여움을 소비해도 되는 걸까? 지난해 아동학대 기획보도로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변진경 기자가 복귀 3주 만에 또 이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아동 유튜버의 세계를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속속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이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이 기사를 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 동안 아이들에게 엄마가 많이 놀아주기도 하지만 네. 유튜브도 많이 틀어주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근데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했지만 되게 그걸 보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엄마 핸드폰을 갖고 자기들이 막 찍더라고요. 찍는 장면을 어디서 본다던가 키즈 크리에이터가 돼봐라라고 네.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카메라를 세워놓고 인형 같은 걸 앞에 갖다 놔가지고 안녕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모방이라는 게 놀이의 하나의 장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아이들한테 미친 영향이 크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느꼈죠. 그렇죠. 느꼈는데 그동안 이제 들리는 소식들이 키즈 유튜버가 굉장히 이제 떴다,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땡땡튜브. 저는 사실 많이들 언급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이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네. 띄워주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 얼마나 벌었느냐, 우리 그렇죠. 애가 얼마를 벌었네, 이 걔는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또 경제 영역에서, 재테크 영역에서 들어오고, 사회 영역에도 들어오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그렇죠.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아이에게 별로 그렇게
큰 애정이나 음. 관심이나 그런 측면에서가 맞아요. 네. 아니라 저도 그 땡땡튜브를 처음 알게 된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네. 하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 자체 큰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하는 유튜브에 별로 한 번도 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근데 그게 사실 그닥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급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요즘 아이들이 그 모태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어떤 네. 면에서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엄마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주게 아니, 되진 않을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 사용법을 정말 안 가르쳐주는데도 그렇죠.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림책을 보다가 자꾸 이걸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활자가 아니라 이렇게 클릭하고 TV 화면도 이렇게 가서 TV를 리모컨으로 돌리는 네, 게 아니라 네. TV 화면에 가서 이거 스와이프를 한다고. 네, 쫙. 그런 지문 게 확실히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 변진경 기자는 이제 실제로 아이를 기르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또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을 앞서서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의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참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은선 에디터 네. 애들 비슷하잖아요. 어리잖아요. 5살이에요, 이제. 네. 적합한 나이에요. 이제 오늘 출연한 저희 게. 애도 사실 그러니까 되게 양가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주변에서는 안 보여줘야 된다, 뭐 안 보여주면 키워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하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노출을 완전히 막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애기를 육아를 시키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독박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결국에 손식 옛날에 저희가 애들 키울 때는 이제 뽀로로 그러니까 뽀통령님께서 지금 저희 애도 뽀로로 좋아해요. 아이들을 다 돌봐주셨는데 아직 순수하구나. 네, 아직 뽀로로 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른 채널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제 유튜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죠. 네, 부모들이 네. 너무 아이들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어른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네. 그렇게 정말 얼마를 벌었다, 네, 어떻게 예. 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예. 그거 말고도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앞서서 돈벌이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만 나왔지 한 번도 그 아이 관점,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중요하네요. 이 네. 유튜브 키즈 유튜버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까? 이 아이는 정말 이걸 즐기면서 찍고 있을까? 그렇죠. 그 아이, 근데 그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맞아요. 채널이.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안전할까? 행복할까? 이들이 놓치고,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이들의 권리는 없을까? 이런 걸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이게 했어요. 일종의 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네, 통해서 발생하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채널들을 보면 이름, 본명, 나이, 생년월일, 어머. 생년월일, 그리고 뭐 학교, 그러니까 반, 번호, 사는 동네. 진짜. 동, 거주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건 그런 굉장히 위험에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마구 이제 화면에 다 잡히는 네. 거죠. 이제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뒷 배경 혹은 소품 음.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공책이 있으면 반번호 이런 게 써 그런 있잖아요. 게 학용품에도 노출되는 식으로. 그런 거가 노출되는 거를 모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방송에선 그런 거 하면 또 가리던가 그렇죠. 치우던가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영상을 만들 때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거 노출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께서 찍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지만 어쨌건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로 뭐 Q&A 같은 걸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개인정보 노출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것들 많아요. 등굣길 밀착 영상. 뭐 그러니까 이게 졸업식 브이로그인가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로 이제 인기 많은 게 등굣길, 하굣길 밀착, 네. 혹은 또 졸업식, 입학식, 뭐 그리고 발표의 날 이럴 때도 이제 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친구 하나뿐이 아니라 그 그렇죠. 같이 선 많은 주변에 아이들이 다른 이제 모자이크를 아이들까지. 하는 요새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자이크를 하지만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교복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저 아이의 나 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겠어. 근데 이래도 될까? 제가 봐도 되게 무서운 되게 위험할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듣기만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어도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그게 해도 위험한 일인 것 그 같아요. 너무 아이를 진짜 이렇게
네. 그 강가에 내모는 사진 내모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그렇죠. 드는데. 요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는 좀 그런 게 어른들이 아이 영향을 찍을 때 본인들 얼굴은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는 나와요. 그게 변진경 기자가 네. 이 취재를 한 거에 의도하고도 딱 맞닥뜨린 건데 누구의 시선,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네. 아마 그렇게 찍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이가 좋아하고 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의도가 나쁜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히 이게 유튜브 세상, 네. 넓은 유튜브 세상에서 어떻게 소비가 될지 좀 깊이 네. 고민을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너무 그 해당 연령과 거리가 먼 나이가 그렇죠. 예. 돼서 곧 대학에 갔을 그런 테니까요. 영상을 이제 뭐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 TV에서 이렇게 화제의 뉴스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영상도 네. 그 하나 뭐 굉장히 일상이 재밌게 네. 즐겁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던 거는 일상 그 브이로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막 세팅을 해놓고 아 그래요. 기사화 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썸네일 같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이미지만 봤는데 애들을 이렇게 애들한테 먹방을 시키는 거예요. 먹방을 시키는데 그냥 뭐 맛있는 거 뭐 케이크라던가 뭐 이런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이렇게 문어 다리를 먹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애한테. 기사에 나왔죠. 기사를 보고 네. 봤나 봐요. 엄청 큰 문어 다리 하나를 되게 어린 애기한테 먹게 시키는 그러니까 아예 부모들이 그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애의 일상을 찍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달까요? 전 그 기사 보고 너무 애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도대체 이걸 왜 찍는 것이며 이걸 찍어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에 내놓을 건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건 정말 전 너무 자극적인 거부감 들더라고요. 굉장히 예. 자극적이에요. 음식 그리고 재밌고 아이의 반응이 궁금한 음식 같은 걸 갖다 놓고 먹이는 먹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국인들한테 김치 먹어보고 먹여보고 어때 맵지 막 반짝반짝 뛰는 거 보고 막 웃는 것처럼 그 오락의 하나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즈 유튜버들의 그 영상을 보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놀이를 가장한 아동 학대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제 전 학대로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그 아이가 뭐 완전 먹어라 억지로 뭐 울면서 먹는 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보통 먹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문어다리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게 많이들 하는 게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방. 그 그다음에 애기한테요? 아이셔 복불복 뭐 가장 레몬 신사탕 중에서도 엄청 친 거 이런 거 복불복. 근데 그것도 되게 트렌드가 있나 보네요. 뭐가 요새는 터지는 거기에 뭐 어디서 해가지고 팡 터지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는데 불닭볶음면 저도 먹으면 며칠 고생하거든요. 어머니 먹어도 힘든데. 근데 진짜 막 3살, 4살, 5살 막 이런 아이들한테도 말도 안 돼. 근데 아이는 이제 얼굴 벌개져서 거의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걸 이제 귀엽다고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게 학대 아니겠습니까? 진짜 전 학대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연출된 상황, 의도된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요. 이제 2년 전, 2017년에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제 2채널 운영자로 고발을 했어요. 한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채널인데 아이가 이제 부모 집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건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빠 집에 돈을 훔쳐서 그걸로 어디 가서 뭐 인형 뽑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연출인 거죠. 그런 장면, 그 다음에 하는 실제 도로에서 아이고, 이제 애가요? 장난감 자동차로 아빠 차를 이끌어서 운전을 한다라는 그 설정인데 어쨌건 아이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막 아이가 약간 장난을 친다라는 그런 화가 많이 나셨어요. 되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서 많이 언급된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지갑에서 돈 훔친 거는 잘못된 아무리 연출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아이에게 시키는 건 아이의 그 정서나 이제 도덕관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 이수를 받고 어쨌건 학도 학대를 판명이 났고 두 번째로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아빠가 강도 분장을 하고 이제 나타나서 엄마를 잡아가겠다면서 막 해서 애가 울고 그랬던 몰카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아이가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제 무죄 판명이 났던. 그건 학대는 네, 아니고. 근데 아이가 뭐 추정을 할 수는 있죠. 아이가 진짜로 알았을까?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 아이가 연기라고 한다면 정말 연기 행동처럼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웃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까지는 잘 없어요. 사실은 요새는 보는 눈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신고가 들어가고 좀 이슈가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 많아요. 그러니까 몰카가 아직도 많고요. 아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 신발을 몰래 숨겨놓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데 실내화를 어디 숨겨놓고 엉뚱한 신발을 넣어놓고 학교에 따라갔는데 학교에서 실내 신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는 울어요. 그렇지. 그러면 짜잔 여기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는 금방 표정이 좋아지도 않고 소라지고 그러면은 왜 그럼 귀여워 크크크 이런 이제 자막이 막 붙어요. 이제 어른의 시각에서는 그냥 귀엽거나 이런 거죠. 아이가 즐겁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정말 오늘 이 방송하기가 참 어렵네요. 점잖게 방송하기가 굉장히 시사 어려워요. 프로그램만 진행하시다가 유튜브의 새로운 면을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부모가 이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찍는 게 찍는다는 부모라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저는 돼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다 싶었던 게, 그러니까 그 변진경 기자가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또 찍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또래 사이에서 되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창조적인 놀이일 수도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는 그늘이 그렇게 있는 볼 수 거니까 있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네. 그러면 무조건 찍지 말아야 하냐.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니까 완전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거 출연 제외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이들이 세상이 바뀌었고 놀이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놀이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굳이 기준을 좀 나누자면 이제 진짜 아이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조금의 욕심을 부리는 게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한 취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아이가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뭐 아이 귀여운 모습 올려가지고 이제 채널 조회수 얻고 구독 얻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딱 인기 많다는 거 봐도 뭐 애가 특별히 뭐 예쁘지도 않고 너 잘 노는 거 찍어서 하면 많이들 보내? 나도 해볼까? 나도 이걸로 수익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좀 처음에는 그냥 찍은 거 올리다가 영 밋밋해가지고 그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인기여서 분장을 좀 해볼까 해서 청바지 입히고 이제 러닝 셔츠 입히고 이제 코스형을 사가지고 이제 붙이려는데 애가 붙이는 게 놔두나요. 까칠까칠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행식 야 붙여 억지가 막 얘는 우는데 붙이다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아차 싶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주 초기의 일이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 데리고 어디 가서 돌 촬영 같은 것만 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서 찍지만 조금만 찍으면 아이는 이제 징징대고 그만 찍고 너무 힘들어요. 웃자 애와 촬영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컨디션 관리를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그 시간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막 어떻게든 애를 붙잡고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엄마를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애가 웃는 모습을 찍으려고 이제 사실상 애가 즐거워하지 않은 상황에서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그런데 그 인기 있는 채널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3, 4 영상씩 올려요. 우리 이거 일주일에 몇 번 올리죠? 2, 3번 올리나요? 우리 채널 올라가면 우리 구독 좀 하세요. 근데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하세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오는 한 아이가 일주일에 3, 4번씩 딱 연출된 영상에 나오는 그러면 애를 붙잡고 거의 일주일 내내 그 촬영을 하고 있나 봐요. 사람들을 모두 다 아동학대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분들도 내가 지금 아이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가 계속 좀 되뇌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지금 막 한참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예, 거기도 유튜브 스타가 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뛰어드는 부모, 보호자들이 많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이제 네. 구속 양 어머니인데 7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튜브 채널을 해가지고 80만 구독인가? 네, 구독자가 엄청 예. 많고 판타스틱 어드벤처라는 채널이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상적인 여기 모험을 기사에 사진이 예. 사진 그 모험을 떠나고 게임을 하고 네. 장난감을 놀고 굉장히 즐겁게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이고. 학대를 당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영상을 제대로 찍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학대를 당해 어머니가 구속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취재해서 알려드린 것은 외국에 이런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로 네. 반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먹방이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 영상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저는 더 좀 문제가 되는 건 그 아이들을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런데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아 성애자들이 네, 이게 온상이 좀 되고 있다. 예,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전 정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입에 올리고 싶지도 제 않죠.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쨌건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이제 키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그거하고 전혀 의도가 다르지만 영상들을 보다 보면 네.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면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아무 별 의미 없이 그냥 아이의 추억 만들기로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유튜브로 퍼져나갔을 때 이것을 100%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의도로 받아들이느냐? 예.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기사 제목도 비슷하게 있지만 네. 사실 유튜브는 넓고 또 땡땡은 많아요. 제목 진짜 잘 지었네요. 네. 이상한 놈은 많아요. 많다는데 사실은 넓고 이상한 놈은 사실은 많아. 또 땡땡은 많다고 아. 쓰고 싶은 그랬어요? 거죠. 예. 그러고 시원하게 하세요. 이상한 놈 많죠. 예, 또라이가 많아요. 저희 시사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우리의 그냥 의심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 결과 뭐 이런 취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돼요, 정말.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매츠 와디디즈라는 네.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엄청난 분노의 열변을 토하고서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였거든요. 네. 그러고선 다시는 유튜브 활동을 안 하고 접어요. 네. 뭐냐면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소아 성애자들을 위한 웜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뭔지 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 매츠 와디디즈라는 채널인데 이제 일단 자기의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아예 그 구글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그 여자들의 뭐 예를 들면 요가라던가 네네. 또 뭐였지? 비키니 하울이라는 비키니 하울이라는 게 요새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인기가 있는데 비키니를 사서 그걸 일종의 리뷰 뭐 영상으로 품평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유행 놀이처럼인데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고 그걸 또 남성 시청자들이 많이 네네. 보죠. 사실 이게 여성을 성적 대성하는 사실은 이제 거죠. 네. 보는 시청자들이 성적인 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옆에 이제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네. 그게 네. 유튜브의 그 자동 알고리즘에 네. 의해서 그 중에서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자 아이들의 비키니 하울, 그러니까 소녀 정말 어린 소녀 비키니 하울에 네네. 대한 영상이 쭉 뜨고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은 여자 아이들 말고는 없는 빠져나올 수가 빠져나올 수 그래서 없는 구멍인 웜홀이라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거기서 들어가면 여자 아이들이 뭐 요가하는 영상, 수영하는 영상, 뭘 먹는 영상 이런데 희한하게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댓글들에 그 타임스탬프라는 유튜브 기능 아시나요? 저 잘 이번에 알았는데 네. 예를 들어 14분 12초 네네네. 하면 예를 들어서 김현희 기자가 뭘 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딱 네. 그걸 누르면 그 장면으로 장면으로 딱 재생이 가는 거죠. 바로 가기로 딱 되는 거죠. 쭉쭉쭉 그런 타임스탬프들이 있는데 누르면 다들 이제 여자아이들이 좀
노출되는 장면, 아. 혹은 좀 자세가 좀 민망한 장면. 네. 예를 들면 그냥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에요. 근데 좀 보기 좀 이상한 장면들 찍어서 그거예요. 그런 장면인 건데. 그게 이제 이 유튜브 세계에서 아까 뭐 이런 것도 극히 일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취재를 하면서 본 건데요. 이 정말 이 기사 제목처럼 유튜브 세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민낯을 다 그래서 보여준 이 것 맨 같습니다. 아저씨가 거기에 분노해서 네, 분노해서 유튜브를 나는 접는 더 이상 거기 심지어 광고들도 많이 그렇군요. 붙고 네. 나는 이 더러운 유튜브에서 더 이상 나는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의 울먹거리면서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까? 이 외국의 이야기인가? 네. 조금 찾아봤어요. 조금 찾아봤을 뿐인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출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의미로 올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나쁘게 소비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그 그렇군요. 성인용의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아이들 영상으로 넘어가고 그렇군요. 댓글도 굉장히 불순하게 달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보통 초등학생 뭐 2, 3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귀엽게 꼬마들의 그 놀이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초콜릿을 홍보하고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요 하고 뭐 먹어보고 뭐 슬라임 만드는 장면. 근데 그런 경우 보면 구독자가 뭐 2-3명, 조회수가 뭐 17회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운영되는 채널인데 그 다 한 영상이 10개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조회수가 17회, 20회 이런데 어떤 영상이 5만 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게 알고리즘을 뭐냐면- 타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의 그게 알고리즘을? 뭐냐면 뭐 유연성 실험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여기저기 몸을 움직이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영상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어디선가 유익 경로를 통해서 추천 영상에 뭐가 나오거나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정한 소리 혹은 몸짓 같은 걸 소비하는 어떤 층이 있고 그것을 유튜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안내해주고 있는구나라는 기사에 걸 알 나온 수 그 있는 워홀이 뚫린 그렇군요. 네, 영상을 그런 볼수 혐의를 있죠.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지금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이라고 했는지 점점 더 이렇게 명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저씨만큼 저도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하고 유튜브가 분화된다고 말하시네요. 이걸 다 접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요. 들어. 그러니까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정말 같아요. 접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했는데 유튜브가 어쨌건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건데 이 키즈 유튜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꼭 필요할 텐데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 장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가 아이들이 출연하는 영상 일부에 이제 댓글창을 닫았어요. 네. 타임스탬프 그 기능, 그걸로 인한 소아성애자들의 그게 알려지고 나서 그게 즉시 이제 실행이 됐고, 그러면 일단은 사실 뭐 큰 위험으로부터는 좀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단독 라이브 중계 이거를 금지했고요. 아이 혼자 나와서 근데 너무나 소통이 뚫린 거예요. 소통 자체는 좋지만 옳지 못한 그런 형식의 소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금지시키고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흘러 정책들 이런 거 보면 어린이 유튜버라던가 어린이들 위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개인정보 뭐 유출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자기들의 정책 및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이 숙지해야 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써 있는 란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그렇죠.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동 단체들 우리나라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유튜브를 찍는 부모들 혹은 아이가 혼자 찍는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고 잘 즐겁게 유튜브 영상을 찍을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좀 배포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여간 이제 이런 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좀 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또 건전한
유튜브 안에서 아이들이 또 이게 그 지금 태어난 요 또래 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놀이니까 예. 그 진정한 놀이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런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런 그 조금 수동적인 이런 장치보다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 하면 사실 광고 아니겠습니까? 광고를 좀 제한하면 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실제 그것도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꼭 아동 보호, 그러니까 유튜버 보호를 위해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키즈 컨텐츠라면 아이가 출연하는 경우도 되고, 이제 어른이 출연해서 캐리어 놀자처럼 네, 네. 어른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도 해당되는데, 그런 컨텐츠들은 개인 맞춤 광고가 내년 초부터는 안 붙게 돼요. 개인 맞춤 광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몰라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유튜브에는 크게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 그냥 일반 보편 광고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네네. 거고, 그 보는 시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고, 개인 맞춤 광고는 네가 누군지 알아서, 네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검색 기록 등에 통해서 알아서 왜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베개를 하나 살까 하고 베개를 검색했는데 오늘 유튜브를 맞아요. 보면은 베개 광고가 막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광고. 이 빅데이터를 예. 이용해서 그 수요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광고가 70% 정도래요, 수익에. 근데 오. 그런 광고를 키즈 콘텐츠는 더 이상 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아. 이게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법에 의해서 아이들 시청, 유튜브 아이들 시청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그래서 큰 벌금을 맞았어요, 아, 구글이. 그렇군요. 거기에 따른 조치예요. 그런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이 안 붙는다. 그러면 키즈 컨텐츠를 할 유인이 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출연하는 영상들 중에서 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네. 채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 계속 그걸 운영할 별 동기가 없는 이유가 거죠. 없죠. 그러면 뭐 어쨌건 거기 나타나는 아동 유튜버 인권 문제도 좀 당분간 어쨌건 좀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렇군요. 추측이 가능하죠. 네. 예. 하여간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제재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도된다고 하니까요. 이 키즈 유튜버들이 어떻게 또 활약하는지 또 유튜브는 어떤 대응을 마련하고 또 진행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귀한 지 3주 됐다는 변진경 기자가 너무 뜨거운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열이 나서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변 기자는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어땠어요?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욕심도 유튜브, 많으시니까. 네. 유튜브에서 더 이상 광고 수익을 못 얻으면 이제 그러면 이 문제는 없어지나? 네. 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약간 신세계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의미의 신세계도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상을 노출하고, 조금 약간의 환경만 좀 이렇게 좀 장비만 마련해서 했더니 돈이 되네? 그렇죠.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어져도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려는 시도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든 계속 있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썼어요. 이게 그렇군요. 채널은 한순간이라도 이 컨텐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일상,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재밌고 하나의 정말 재밌는 상품이네. 그러니까 아이 일상의 상품화가 네. 굉장히 공고하게 이번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의 일상을 소비의 눈으로 바라봐도 되는가? 정말 그냥 즐겨도 되는 것인가? 네.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모두가 그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변진경 기자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기사를 들고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어쨌건 이제 앞으로 시사인사 자주 출연해 주실 건가요? 뭐 연애하는 거 김현희 기자가 하는 자주 거 출연하시겠다는 보고 말씀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에 물밑작업을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잘해주시고요. 오늘 변진경 기자와 함께 그 기획 탐사보도 유튜브 안에 있는 키즈 유튜버의 그 삶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 꿈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이 또 생기고 있는데
원래 그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생긴 건 참 좋고 기쁜 일인데 아이들이 꿈이 돈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꿈은 왜 만들어졌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만들어준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본래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꿈을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사인 이번호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도 함께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사인싸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오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구독, 고정 좋아요, 멘트. 알람. 아, 제가 이것도 부탁드려요. 엄청 아이들이 막 네.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저런 거 안 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해야 되는군요. 네. 하는 거예요. 네. 현진경 기자의 3종 세트였죠. 네, 네. 꾹꾹 이러던데.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역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준비됐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어렵지 않은 걸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구독, 꾹꾹은 안 했죠? 좋아요, 알람, 꾹꾹! 네, 마치겠습니다.